몰수 추징에 대한 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제 그 범죄 수익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불법 금융 피해와 관련돼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었죠. 옵티머스 사건,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V글로벌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V글로벌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64억 원의 추징 명령과 함께 100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코인업 사건, 대통령 합성사진에 5배 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코인업 사기 사건. 법원이 어제 코인업의 캐시강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피해 액수도 워낙에 컸고 피해자도 많았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재판들이 줄줄이 이어졌었습니다. 저 역시도 관련 사건 중에 하나를 선임을 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보고 어떠한 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금융 피해에 연루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실질적인 피해 자금의 환수의 방법은 있는지, 환수의 가능성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사건을 검토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현행 제도, 현행 몰수 추진과 관련된 현행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러한 불법 금융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피해 사실을 빨리 확인을 하고 피해자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전 영상도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나 백두산 카페 등 이러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러한 피해가 실제 있는 부분인지 문제가 있는 상품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연대해서 이 문제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정보들을 함께 수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후에 각 피해자들 개별적으로는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도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계좌를 이체한 내역이랄지 어떤 회원 가입이 필요했던 경우라면 그 회원을 가입하는 인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캡처를 하신다던가 간접적으로도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확보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들과 연대해서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피해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한 후 기소가 되어 실제 재판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도 나의 실질적인 피해자금을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 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현행 몰수와 추징과 관련된 대한민국상의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피해자 환수와 관련된 현행법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 하는데요. 현행 몰수 추진과 관련된 제도는 통일된 법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각 법령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형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범죄 수익금 환수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 몰수에 관한 법률 등 각 죄 형태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금융 관련된 범죄, 특히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이 부패재산에 해당해서 부패재산 몰수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패재산 몰수법에 대한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별표에 규정된 부패재산의 경우에 한정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의 경우에는 부패재산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패재산 몰수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피해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이 가능하고 그 몰수 추징된 금액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주도로 범죄 피해 재산 환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정된 피해자에게 인정된 피해 금액의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하는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몰수 추징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에서 마약 거래 절차에 관한 법률을 또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본 것처럼 몰수 추징에 대한 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제 그 범죄 수익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 자금을 환수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범죄 수익금으로 인정되는 재산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다단계나 플랫폼이 연계된 형태의 범죄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대다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 이외의 자에게 몰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으로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몰수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 금액은 피고인에게 추징의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즉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추징금을 받은 금액을 완납을 하지 않으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관련된 금액을 추징을 해오라는 것이 판결의 어떤 취지인 것이죠. 따라서 관련 범죄 수익금의 이동 경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실무상 이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환수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문 것이 지금까지의 실무의 태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있는 상품인 것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 관련된 범죄 수익금이 피고인에게 있지 않은 경우라면 피고인을 형사처벌,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 수익금을 환수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는 민사적인 조치로서 관련된 피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고인들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경우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범죄 수익금 내지는 범죄 수익금을 통한 이득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민사재판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의 승소 판결을 통한 집행권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보전받는 것은 또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민사재판 내지는 피해액을 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앞선 검사가 피해 인정재산을 확인을 하고 환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 민사적으로 받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전받은 금액은 또 제외가 됩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 피해 인정 금액이 되겠죠. 따라서 범죄 피해 재산의 이동 경로가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추적하여서 확보하는 방법, 이것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인들 간의 협조를 통해서 부분들을 환수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검사를 통해서 추가 피해 재산에 대한 환부 절차를 통해서 범죄 피해 자금을 환수받는 것이 그나마 나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몰수 추징과 관련된 제도 및 실무의 태도는 피해자들의 피해자 환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 금융사건은 통상 다단계 구조로 자금이 이동이 됩니다. 이 경우에 다단계로 흘러간 자금 중에 일부만이 제도를 통해서 자금이 환수가 되고 나머지의 대다수는 환수가 되지 않는 형태로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자금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또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과도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피해 자금 확보에 조금 더 에너지를 투입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중간 다단계 사업자들에게 흘러간 자금을 환수하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